안녕하세요, 어머니들.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오늘 정시 시작하는 게 저희 룰이긴 한데 지금 차라든가 이런 주말 때문에 오시고자 하시는 어머님들이 조금 이렇게 늦는다고 전화가 계속 오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서 10분만 좀 기다려주시면 저희 은서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친구 좋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와 있어요. 네네,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우 선생님 자기 자랑을 잘 못해요. 제가 바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이력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력 중에 잘 아시겠지만 학원 선생님들이 막 갖다 붙이는 이력들이 있는데 저희 기술생활 수학학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하나의 오류가 있거나 단 하나의 허위 과장이 있을 시에는 이 양력을 사용 못하게 되거든요. 이 모든 양력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무엇만 하러 오셨냐? 한백호 전문으로 오신 거예요. 저희 기생에는 고등부 원장님이 계시고 다른 고등학교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백호 전문이라고 윤성호 선생님은 한백호 전문을 하십니다. 현재로서는 한백호 지금 예비 1학년 위주로 진행한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다 지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광고 보시면은 저 위에 크게 미술한의원 위에 딱 대형 광고 보셨나요, 여러분들? 그 위에 되게 크게 이렇게 프랜카드를 걸어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얘기해서 좀 뭐하지만 그게 일반 프랜카드랑은 다릅니다. 이게 이 제작 자체가 달라요, 질이. 반 광고판이라. 그 다음에 이게 고층 크레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딱 한백호 하나만 갖고 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탄 깁생, 전국사회 본진인 이곳에서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면요, 딱 한백호가 보입니다. 우리가 저 고등학교조차 지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어떤 고등학교를 지배하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모셔올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선생님을 이곳에 모셔온 겁니다.
시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여기 한백호 전문으로 오셔서 주중 시간을 막 타임을 깐다는 무슨 뜻이죠? 내신 때 어떤 학생들만을 위한 완벽한 내신 대회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엔드 내신과 더불어 수능까지 이어지는 교육을 바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제가 동탄 깁생 처음 런칭할 때 이런 말 했습니다.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네, 죄송한데 저희 P학원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대치에는 P학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300호를 타겟으로 들어온 게 이 선생님이 갖고 300호만 갖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동탄의 메인 고등학교인 한백호를, 이동탄 메인 고등학교인 한백호를 우리가 완벽히 수학적으로 지도하는 모습을 명확히 보이고자 그때까지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은 선생님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성호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내용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분이 그냥 한백호를 위해서 왔는데 한백호를 많이 알아? 네?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창모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치동의 쌍두마차입니다. 고득점하는 선생님 사이에서는 쌍두마차입니다. 누구죠? 한석원 선생님과 이창모 쌤. 그 이창모 쌤의 모든 교재와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수석 협력 강사입니다. 그래서 1등급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학의 교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가장 고급적인 형태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이 한백호만을 위해서 투신하신 겁니다. 저희 깁생을 위해서 좀 박수를 쳐주십시오.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십시오. 이런 걸 하니까 깁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네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야, 대치 이창모쌤 그 수석 교재 만드는 팀장을 빼다가 한백호 전문으로 쓴다고? 그래도 1학년을 이런 마인드로 소문 좀 내주십시오. 저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솔직히 말하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백호 모든 수학 내신은 깁생으로 통할 거기 때문에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자녀들에게 직접 들어보라고 하십시오. 네, 그것까지 마련해놨습니다. 오늘 하시는 거를 알려볼 수 있어요? 말씀 함께 한번 실제 수업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저희가 가질 겁니다. 그 애를 보내세요. 그냥 한 명만 보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언니? 야, 다 같이 한번 가서 봐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윤성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동탄 깊은 생각 고등부 유성호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자세한 양력은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오늘 그 설명하는 내용들은 잘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단순히 제가 홍보를 위한 이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 3개년치에 대한 학교 시험에 대한 분석을 다 해드릴 거예요. 문제를 다 띄워놓고 보여드릴 거고요. 나름의 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출제되는지에 대한 소스도 찾는 거나 이 문제들이 이제 어떤 문항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다 연구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명 영상 촬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거나 그런 주변 분들한테 한번 좋은 내용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으면 저희 동탄 깁생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을 거라 다시 이제 좀 놓치더라도 보셔도 됩니다. 막 뭐 쓴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제 말에 귀 기울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영상은 다 제공이 될 거라서요. 자, 일단 저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요. 현재 뭐 메인으로 출강하고 있는 학원이 어디니라고 하면 메가스터디 러셀의 그 기숙학원을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여학생 최상위 기숙, 이제 6월에 그 다음에 이제 서영고 의식원, 기숙학원, 그 전에 뭐 강남 러셀 이런 데는 나가고요. 현재는 대치명령학원하고 여기 동탄 깊은 생각, 뭐 분당 수학의 아침 그런 데 이제 출강을 하고 있고 그래도 최상위 이과 선생님 중에서 이제 시대인재에서 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이창훈 선생님하고 같이 연구소 연구원으로 컨텐츠 개발이나 그런 수능 분석부터 해서 그런 뭐 수학 컨텐츠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수학의 쌤이라는 책 아십니까? 거기에 이제 책을 같이 이창조 선생님이라는 집필자인데 같이 집필했고요. 뭐 그 수학의 쌤 시리즈나 거기에 나오는 하이메스, 하이하이 시리즈 같이 집필했고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솔직히 이번 여기 동탄에 오게 된 이유는 동탄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이제 좀 선택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 신도시가 좀 크면서 여기는 GTX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동탄이 앞으로 되게 커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3쯤 갈 때쯤 되면요, 아마 여기는 거의 이제 이 경기권에 있어서 수원다음으로 이제 또는 용인 수원다음으로 큰 도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학생의 수준도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동탄에서 입결이 우수하게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서울대 갔다 뭐 이런 입결이 아직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 학생들 뭐 대치에 가서 수업 듣고 오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좀 아닌 상황이 좀 많죠 사실. 그리고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이제 좀 많이 빌드업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빌드업돼서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서 아이들 실질적으로 이제 내신은 잘 따라가도 정시에서 좀 많이 무너져요. 연구서 치면 한 3등급 나오고 이러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약간 먼 미래를 보고 동탄에 또 많은 아이들이 있고 여기는 다른 지역은 이제 도시가 좀 늙어가고 있어서 인원이 줄겠지만 여기는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계속 학생은 유입되고 그래서 아 이런 미래성 있는 도시에 와서 수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자 메인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한백고등학교 1학년 1-1 중간고사 내신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3개년치고요. 보면은 문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보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2020년 중간고사에 대한 분석을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요즘 슬램덩크가 유행을 해서 그런 이제 사파를 좀 넣어봤는데요. 약간 트렌드에 맞춰가는 강사로서 그런 거 어필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이제 3년 전이죠. 그때는 이제 여기 객관식이 17문항의 서술형 4문항인데 그 아셔야 될 게 한백고등학교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좀 그 배점이 높아요. 4.9, 5.1, 5.2다 거의 4.8. 하나 틀릴 때마다 학생들의 점수가 펑펑 떨어져요. 그러니까 3개 틀리면은 이미 90점이 아닌 거예요. 2개 틀려도 90점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5.2점짜리 2개 틀리면 89점이 되는 거예요. 89점 몇 점 이렇게. 그래서 배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막 억울하게 틀리면 엄청 까여요. 그리고 서술형이 6.7점 합니다. 서술형 문항 점수가 한 7.6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7점짜리 하나 틀려버리면요.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서 뒤에 있는 서술형을 한 문제 못 풀었다. 그럼 일단 7점 깎고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배점이 높은 시험에 대해서는 안 틀리는 실수를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난이도는 2020년은 되게 중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항 배점이 높기 때문에 안 틀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맞추기 위한 싸움을 막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좀 약간 변별력을 위해서는 킬러성 객관식이 나왔습니다. 그게 16번이고 좀 이따 문제 보여드릴 거고요. 서술형이 2번이 아마 자체 제작한 문제인 것 같은데 문장이 엄청 길어요. 뭐 거의 우리 시험지의 반을 차지합니다. 거의 문제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흡이 길죠. 그 일따라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 조절이 되게 중요해서 시간이 되게 관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문제 자체는 풀만한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문제들을 좀 비교를 해주자면요. 첫 번째는요. 여기 있는 모의고사 변형 문항입니다. 2020년 1-1 중간고사 16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나마 객관식 중에 킬러 정도 나오는 문제 유형. 이게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항이었어요. 5.2점 보이시죠? 근데 이 문항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 실제 모의고사 변형이 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이 스토리 이런 데 있죠. 보시면 여기 뭐 요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는 1과 4다, 마이너스 1과 4다, 최대값은 7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두근이란 게 맞는 점은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2와 4다, 최대값은 80이다 하고 똑같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숫자만 바꾼 겁니다. 이렇게 당시에.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2022년인 작년에도 또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학교의 트렌드가 거의 그냥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요 15번 같은 경우에죠. 요거는 이제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2번인가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300권 문제 6점짜리고요. 시정 유형서를 하면 어머니도 알고 계신 뭐 센수학이나 또는 뭐 블랙라벨 그리고 뭐 내신 부재미 뭐 기타 등등의 그런 문제들 다
풀어보셨을 거 아니야. 학생들이 막 미리 풀거나 이제 풀고 있을 거나 한번 좀 구경을 했을 겁니다. 거기 나오는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이게 이제 2020년 1-1 중간고사 19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술형 2번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센서에 있는 문제가 똑같죠. 봐봐. 그래서 이거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그리고 여기도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하고 이거 약간 문자의 배치만 달라졌을 뿐이지 문제는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냥 센 수학 정도 난이도를 풀면 객관식 킬러 문항이 풀 수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창작 문항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술형 2번 아까 그게 서술형 1번인 것 같아요. 서술형 2번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차지하는 거죠. 이렇게 읽어야 돼 일단. 보고 막 예상 가격, 매출액의 가격 플러스 예상 판매를 해서 막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따른 함수를 구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풀이가 좀 논술을 하려면 문제 빨리 읽고 빨리 그 식을 세우고 이 내용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학생들한테는 시간적으로 되게 촉박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중간고사 고등학교는 이제 시간의 흐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문제들이 되게 외웠던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냥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등학교 문제는 약간 본인이 읽고 해석도 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서 학생들은 사실 시험 치기 전에는 항상 시간 주되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50분 안에 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 서술형까지 완벽하게. 서술형이 좀 없으면 괜찮은데 서술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막 그 서술하는 상황이 되게 힘든 거죠. 학생들이 또 평소에 뭐 국어를 되게 열심히 해서 뭐 작문이 되게 좋은 학생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막 휘갈려 쓰는데 서술형에서 이제 그 빠지면 채점 기준이 있거든요. 빠지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을 학생들이 그 빠지고 쓰는 경우도 또 많아서 본인은 분명히 답이 맞았는데 선생님한테 찾아간단 말이죠. 선생님 저 답이 맞았는데 왜 틀렸죠? 근데 선생님이 요구하는 풀이의 중간 과정이 다 있는데 그 학생이 그걸 생략했기 때문에 틀렸다 그거죠. 약간 중학교 때 습관인데 중학교 때 이제 서술형을 꼼꼼하게 내는 학교랑은 다른데 서술형 대충 맞다 해주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 고등학교 서술형.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흡이 긴 서술형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죠. 그래서 2020년에는 이게 별로 없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항문안해서 그래요, 그냥. 이때는 좀 쉽게 출제가 되기도 했고 학생들이 풀만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커트라인이 굉장히 좀 높았어요, 학생들. 점수도 따닥따닥 다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가 좀 어려워졌던 상황인데, 근데 2021년에 이제 반전이 맞습니다. 2021년 너무 어려워. 이게 이제 총 20문항으로 한 문항이 줍니다. 그 2020년에는 이제 17문항, 4문항이었는데 이제 좀 한 문항 줄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평가하기를 다 난이도로 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내신 평가하는 거. 그래서 킬러성, 중킬러성 문제가 대다수가 많아요. 좀. 그리고 1번부터 12번까지는 좀 풀만한데 13번부터 시작됐는데 13번부터 17번까지 이제 어렵고요. 서술형도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12번까지는 한 센 수학 정도만 풀어도 충분히 가능해서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서술형이 이제 세 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 이 두 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뒤에 끝에 두 개가 제일 난이도가 좀 높고 이때 시간 안에 해결하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수학을 잘하는 학생 빼고는 제 시간 안에 푼 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략을 잘 짜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일단 서술형부터 풀고 앞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냥 객관식 두 개를 날리는 것과 서술형 두 개를 날리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앞에서부터 문제 푸는 습관이 됐던 학생들이 이제 풀다 보니까 한 40분 지났을 때 이게 서술형도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꿀꿀 하다가 이제 두 문제를 날리게 되면 뒤에 두 개 날리는 거랑 앞에 두 개 날리는 건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이런 때는 사실 전략적으로 시험을 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학생들이 우르르 무너졌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2020년에 중간고사가 너무 쉽다는 평이 많아가지고 시범 삼아서 이제 2021년에 좀 어렵게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를 좀 보자면 일단 요것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입니다. 이 학생들 배우는 복소수 파트인데 요 복소수 Z에 대해서 뭐 기억력인지 그 판단성 문제인데 그냥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바꿔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똑같습니다. 보시면 I, Z 반은 Z인데
여기도 IZ는 Z바로 거꾸로 짝대 바만 들어간 게 어디냐만 이제 바꾼 거예요. 조건이. 그리고 기억력 지금 판단성 문제도 이게 2017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18번 문제입니다. 18번은 이제 4점짜리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이게 똑같이 낸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제 보기는 좀 바꿨어요. 그래서 한백고 선생님들이 그나마 제가 좀 선생님들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숫자나 문자만 살짝 바꾸는데 보기를 아예 다 바꿔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억 니은디귿이 다 바꿔져 있죠. 근데 이제 기억은 똑같은데 니은디귿은 좀 다르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나름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너무 똑같은 문제는 많이 풀어봤을 테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제 변별하자는 의미에서 좀 바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6번 문제인데요. 이거 이제 한백고 문제입니다. 한백고 문제고요. 이거는 모의고사 숫자만 바꿔냈습니다.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 어떤 문제냐라고 하면은 여기 2015년 6월 모의고사 29번인데 보세요. F2는 3에 F2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fx는 x-2.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x-1의 제곱을 x-2의 제곱으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원래 이제 문제니까 요거는 나는 rx는 r0이 r3이다. 근데 이거 r5는 r4다 하고 이렇게 바꿔냈죠. 똑같은 문제예요, 그냥. 당연히 문제 풀어본 학생들은 다 맞췄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뭐 자의 스토리, 마더텀 뭐 이런 문제 있죠. 그런 이제 모의고사만 그러니까 모아놓은 문제지. 그런 것들을 필수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또 보시냐면, 자, 이게 이제 서술형 3번 문제인데요. 이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서술형 제일 마지막 문항이고, 그냥 이거 이제 요 ABC 요 넓이를 구하면 요 이렇게 점을 이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요점 구하고 요점 구하고 요기에 대한 교점 구해서 이제 넓이를 구하는 상황인데, 심지어 여기에 이제 미지수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런 미지수의 그걸 다 찾아야 되죠. 근데 문제가 많이 어렵니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되게 촉박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런 문제 탁 맞게 되면 이게 문장의 호흡도 길죠. 그러면 이제 버벅버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이제 풀 수 있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막 당황도 되고 긴장되고 시간도 오고 하다 보니까 버벅버벅 하는 거예요. 그냥 학생들 항상 어머님들한테 이제 18번 마냥 하는 이제 핑계가 있죠. 시간이 없어서. 시험 끝나고 풀어보니까 풀 수 있었던 거. 항상 하는 핑계죠. 그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재작년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아까는 제가 말했죠. 여기가 한백고 문제인데 이게 보시면 그냥 똑같은 문제예요. 그냥 2017년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 28번입니다. 이게 준출입니다. 똑같죠 지금? 여기가 3x 제곱 빼기 3ax가 이제 한백고 문제였고요. 여기는 2x 제곱 빼기 2ax잖아. 그래서 이런 이제 그냥 숫자만 바꿔내는 식의 내신 문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이런 모의고사 문제 숫자만 바꾸죠,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되게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모의고사 문제들은 저작권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만 바꿔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시중에 있는 뭐 문제를 숫자만 살짝 바꿔서 냈다가는 그 문제가 발생해요. 요즘 애들이 좀 이제 SNS에 밟다 보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 거기 있는 문제 똑같이 내면 이렇게 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출판사와 약간의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 모의고사 문제들 다 차용하려고 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는 가장 메인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1단계로 이제 모의고사, 그 다음에 학교별 기출, 그 다음에 이제 시중 문제에서 좀 너무 쓸데없는 문항들 빼고요. 그러니까 블랙라벨 풀고 막 내신 1등급 뭐 수학, 1등급 만들기 이런 거 푸는 학생들 물론 훌륭하고 좋은데 사실 되게 계산적으로 과하다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 나오진 않아요. 이게 강남권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여기는 이제 동탄인데 동탄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그런 과학 문제 풀고는 실제로 이런 모의고사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네요. 사실 학생들은 나는 분명히 어렵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학교 출제 경향을 보고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중간고사 서술형 2번이에요. 이게 2021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서술형 2개가 적어놨다. 그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이게 그냥 이렇게 둥근 알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하는데요. fx 구하고 풀이 과정을 논술하다. 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블랙라벨 문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뭐 f 알파는 2베타. 여기 f 알파는 2베타 플러스 1이잖아요. 여기 숫자 1이 더한 거예요. 그냥 1이 더한 거고 1 더하지 않고 차이가 있죠. 식만 살짝 다르고요. 대신에 아까 말했잖아요. 시중 문제를 비슷하게 사용할 때는 문제가 조금 많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백분 문제인데 여기 있는 블랙라벨 문제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르죠, 아니 문제가. 그러니까 조건까지만 같은 거죠. 요까지만 이제 딱 같고 그 외에는 다른데 사실 문제 푸는 방법론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묻는 과정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서술형 문제긴 한데 사실 제가 이제 뭐 대치나 뭐 서울 중계권 그다음 이런 데서 강남권 수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 한백고 수준은 이쪽 지역에서는 좀 높은 게 맞아요 사실. 근데 그런 유수의 고등학교랑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풀만한 정도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제 공부를 시키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마음 잡고 진짜 공부 제대로 시키면요 학생들 100점 나오는 거 무리가 아닐 거예요 진짜. 왜냐면 제가 이제 뭘 생각했냐면 솔직히 뭐 위에 대치동에 있는 뭐 단대부고나 이제 희문고나 그다음 뭐 세화고, 세화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자사고 관련해서 시험지들을 보면 이거는 50분 안에 못 푸는 게 확정이다. 100점이 거의 잘 안 나와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한 개를 더 맞추는 싸움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보면은 진짜 이거는 제대로 학생들 준비만 시켜도 100점까지도 거의 무리는 없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난이도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2021년에 어렵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렵게 낸다는 학교에 비하면 그냥 풀만한 정도의 문제는 있는데 사실 여기서 느끼는 학생들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블랙라벨 문제랑 똑같죠. 그냥 이게 플러스 1이 됐고 안 됐고 차이.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체 제작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좀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20cm인 막대기를 26개라니까 이거를 520cm다라는 것을 애초에 주고 시작해도 되잖아요. 그냥 520cm짜리 뭐 줄이 있다. 그걸로 이제 직사각형 최대값을 어떻게 구할래 이건데 그거를 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막대기 26개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연결된 거라 막대기 하나하나는 다르잖아요. 최대값에 가까운 애를 찾는 거지 최대값을 구한다고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약간 아이디어적 문제죠. 이게 이제 객관식의 제일 마지막 킬러 문항 전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변별을 좀 하려고 하는 문항이고 이게 5점짜리죠. 5점짜리. 한 개 틀리면 이제 점수 겠지만 확 까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선생님이 이제 아이디어로 어떤 문제 같은데 굉장히 뭐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게 킬러 문항인데요. 이 오답률이 엄청 많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슷한 문제를 찾아보려고 이제 웬만한 시중 문제는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근데 이게 비슷하게 보기는 주긴 해요 사실. 근데 이제 비슷하게 보기는 주지만 그렇게 비슷한 보기와는 다르게 좀 선생님이 다르게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조건에서는 최소값이 무엇이라는 것이 좋고 x축에 접하니까 어떤 함수가 유추해봐, 어떤 꼴인지 유추해봐 라고 달을 통해서 뭐 또 a 값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봐,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찌 따지면 약간 수능형 문장이거든요. 문제. 그러니까 가나다에 대한 조건을 보고 이제 수식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다항함수 추론이라 하는데 다항함수 이제 수능에 가면 이제 학생들 모의고사 치게 되면요. 뭐 수능을 치거나 6급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뭐 3차 함수, 4차 함수 되게 유추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문제도 보니까 약간 그런 수능형 모의고사형으로 내서 가나다 조건으로 통해서 요 두 함수를 다 찾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좀 복잡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작정하고 쓰면 어렵게 내서 평가하기도 다른 쌤들도 이게 킬러다 이거. 이거는 진짜 틀리라고 된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학생들의 1등급이 갈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거 틀리고 다 맞으면 상관없겠지만 딴 거 틀리면서 요까지 틀리면 등급이 좀 많이 떨어질 거다 라는 예상이겠죠. 객관식 중에서 제일 배점 높은 5.2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백구가 이제 4.8점부터 5.2점까지 이제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간에 한 문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타격이 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좀 안 틀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2021년에 대한 중요 문항들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 시중 문제만 열심히 풀어도 풀 수 있는 난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그런 문제들까지는 이제 언급할 필요는 없어서 제가 이런 주요 문항들만 소개를 했는데 2021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젊은 선생님들이 수학을 아마 담당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학년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젊은 쌤들이 의지가 좀 있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문제를 내봐야겠다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2022년에는 다시 회귀합니다. 2020년이랑 똑같이. 아마 그 전에 출제하셨던 분이 다시 1학년을 맡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누가 이제 담당하실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애들 등원하기 시작하면 이제 물어보면 되거든요. 아마 2021년도에 출제하셨던 이 출제진들이 이제 수학 선생님 맡게 되면 올해 트렌드는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 뭐 2020년 선생님들을 또 그냥 1학년 그대로 맡으시면 그냥 무난무난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예상할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문항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고착화된 것 같아요. 그냥 2021년부터는 객관식이 17문항, 서술형 3문항이고 이제 문항 구성 배점도 비슷합니다. 대신에 조금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2022년은 약간 점수대가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4.6점부터 막 시작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는 약간 중상으로 출제되는데 제가 중이라고 하려다가 중상이라 하면 2020년보다는 조금은 이제 어려워서 그래요. 대다수 문제들은 전부 다 모의고사를 변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주요 문항들이 전부 다 모의고사 변형 문항들이에요. 풀만한 난이도가 거의 대다수인데 이 문제에 이제 우리가 고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실험은 전략적으로 이제 한 개를 더 틀리는 싸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를 안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항이 뭐였니라고 이제 손꼽자면 이게 17번 문항.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항인데 문장의 호흡도 길고 실제 모의고사에 나와도 29번 문제가 출제됩니다. 29, 30은 킬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서술형 이거는 살짝 까다롭습니다. 아마 이게 자체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문제는 이제 무난무난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요거는 이제 객관식 8번 문제입니다. 그냥 뭐 4차 함수를 조립제법 하는 건데 이거 그냥 제대로 배운 학생이면 그냥 반박에 푸는 문제예요. 그냥 뭐 저 함수를 계속 x는 1에 대해서 조립제법 하다 보면 그냥 다 이 개수가 차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런 과정을 잘 배웠다면은 맞출 문제인데 그거 뭐 잘 모르는 학생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어디서 나왔니라고 하면 시중 문제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불량라면 문제예요. 얘는 이제 절대값 A1, A3, 뭐 여기는 A, B, C 빼기 D는 뭘까? 라는 건데 이제 문제 모양이 똑같죠. 사실 뭐 쉬운 유형인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블랙라벨이라고 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스텝 3가 좀 어려운 뿐이지 스텝 1, 스텝 2는 그냥 할만한 문항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번에 그 11번 문제입니다. 작년 11번 문제고요. 요게 좀 아이디어는 좋았던 것 같아요. 얘랑 만난 점의 개수. 그러니까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같다 하고 나서 판별식을 써서 그 부등호, 부호에 따라서 이제 뭐 근이 2개일 수 있고 1개일 수 있고 뭐 0개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가 사실 1등급 만들기 보면은 요 x축이라는 직선이 아니라 x축으로 딱 해서 만들도록 하는 자연 스케일 FA를 할 때 뭐 이렇게 값을 구하시려고 하는 약간 문항 구성이 비슷한 문제인데 약간은 다른데 여기가 좀 더 쉬운 문제예요. 얘가 좀 더 어려운 문제예요. 한백호가 좀 쉽게 출제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고 여기 그 11번까지 왔는데 아직 4점대가 유지되고 있죠. 옛날 같았으면 여기서부터 막 5점이 시작하고 그럴 텐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역시 시중 문제, 변형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제가 말하는 시중 문제라는 것은 뭐 센수와 뭐 블랙라벨. 근데 그게 전부 다 선생님들 자체 교재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다 그거를 뭐 섞어 써요 문제를 다. 그 안에 다 녹여져 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차식에 대해서 조건 2개 주고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 4.9점 12번 문항 역시 센수업 이런 데 등장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 가나 조건 주고 3차식 나눴을 때 나머지 네 똑같죠. 이거 문항 모양이 3차식 나눈 나머지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게 조건이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두 개 조건을 줬다면 여기는 가를 통해서 나에 집어넣어서 조건 찾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식을 세우고 3차 식에 대한 2차 식을 나눈 나머지 구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냥 뭐 센서 정도 풀어도 여기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좀 특징이 뭐냐면 약간 학생들이 문제 풀 때는 잘 풀어요. 근데 이 문제랑 이 문제가 비슷한 문제인지 아닌지는 잘 구분을 못해요.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분이 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좀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간과하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을 보여주면서 애들을 이제 문제를 연습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4.7점짜리 9번 문제입니다. 작년 중간고사고요. 요거는 제출제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의 동일한 문제. 역시 아까 전에 많잖아요. K 값의 관계식 중근을 가질 텐데 이게 재작년 기출 2020년 2020년 N 값의 관계식 중근을 가질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죠? 그래서 이게 한백고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막 보여드렸던 여기 19번 문제 동일한 문제죠. K 값의 관계식 중근을 가질 때. 그러니까 이제 2020년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K 값의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까 전에 본 문제랑 똑같습니다. 아까 이제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는 요거보다 최대값은 17이다 하고 F 이었는데 역시 아까 한백고 똑같이 나왔죠. 이거 2020년 16번. 근데 이거 작년에 나왔죠. 그냥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동일 학생인데 이거 2020년에 이제 자기가 냈던 문제 한 번 더 대신 조건을 좀 많이 바꾸긴 했어요. 보시면 이건 100의 1을 구하라 했는데 얘는 다르죠. 구하라 F0을 구하라 이렇게 되죠.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 모의고사를 변형한 문제다. 그 다음에 이게 그 객관식 가장 마지막 문항이고요. 이게 이제 학생들의 변별하는 문제고 5.2점 객관식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작년 한백고 문제. 이게 이제 한백고 문제고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여기 딱 이 차함수가 주어지고 이 교점에 대한 A, B, C, D를 다 찍어서 직사각형 둘레 길이 최대값 구하는 이 차함수의 최대치수 문제인데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 동일하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6월 모의고사 20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한백고에서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구하는 건 똑같아요.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직사각형 둘레의 최대값은 똑같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의고사 문제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숫자만 바꿔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올해도 분명히 제가 장담컨대 최근에 나온 기출 문제들이 숫자만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들이 귀찮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되게 게으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선생님은 되게 완성도 있는 문제를 내고 싶은데 시중에 있는 문제를 건드리기에는 되게 그 저작권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교과서 문제를 내자니 너무 쉽고 그러면 이제 결론은 모의고사 문제지 모의고사 문제는 어설프게 건드리면요 안 맞아요. 문제가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숫자만 바꿔서 내려고 해요. 수식만 바꾸고 그래서 동일한 값을 묻는 상황으로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좀 괜찮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작년 서술형인데요. 항상 한백고 문제는 보니까 자체 제작 문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래도 나름의 이제 학교가 이제 크고 여기서 이제 여기 뭐 이쪽 일대 이동탄에서는 거의 이제 제일 좋은 분위기 좋은 학교라고 이제 일컬어지다 보니까 나름의 좀 그래도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이제 요구도 하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시중에 문제지만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자기가 좀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짜서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도 킬러였거든요. 7점짜리입니다. 서술형인 거. 이게 좀 많이 어려웠다. 라고 하고 서술형 한 1, 2, 3번 중에서 1, 3번은 되게 쉬워요. 다만 2번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만 아니면 사실 학생들은 요 뭐 서술형도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2022년은 딱 2020년과 2021년의 중간 난이도 정도로 출제해서 이때 난이도는 제일 괜찮았어요. 근데 잘하는 학생 기준으로 보면 좀 쉬웠을 겁니다. 좀 할만했다.
뭐 이 정도 평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산해서 이제 문제를 뭐 이제 등급을 내는 상황에서 중간고사 때 조금 점수를 많이 확보해야 기말고사 때 본인이 좀 떨어지더라도 커버를 되기 때문에 보통은 1학년 중간고사 때 가장 높은 고득점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고사를 선생님께서 막 어려운 트렌드로 출제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인데 너무 수학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 앞으로의 수학을 뭐 놓거나 안 하려 하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그래도 이제 웬만해서는 학생들이 할만했다 이런 평이 나올 정도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등급 변별이 너무 안 될 정도로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아버리면 기말고사가 확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고사에서는 웬만한 이 점수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어차피 점수에 대한 이 두 개의 그 등수에 대한 평균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점수는 잘 확보를 하길 바라고 거기에 의해서 학생들이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역시 한백고 트렌드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의고사 문제를 되게 선생님들이 사랑하세요. 모의고사 문제를 위주로 좀 많이 연습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내신 1등급 전략이 뭘까? 물론 우리 아이가 지금 내신 1등급 받을 정도는 아닌데요. 상관없습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애들 마음 잡고 진짜 죽어라 독하게 시키면요 1등급 그냥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만한 수준입니다. 뭐 수학적 재능이 없어도 야 이런 문제 풀이를 달달달 다 외워버려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무난한 문제들이 다 나. 그러니까 독창적 발상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난이도 문제 그냥 아까 수식 바꾸고 내용 바꾸고 근데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학생들은 마음 잡고 공부하면 1등은 그냥 무리가 안 돼. 100점이 무리가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중 이용서 뭐 시그니처 고난이도 문제 뭐 블랙 라벨이나 또는 뭐 1등급 수학 이런 것들 있죠. 거기 주요 문항. 그러니까 너무 산으로 간 문제들 말고 뭐 스텝 1, 스텝 2 정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시고 무조건 모의고사 기초는 다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이 스토리나 마더텅이나 아니면 요즘 올림푸스 기출 문항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사서 한 번 하고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한 번 더 풀어보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배점이 높은 문항이 많죠. 이게 원래 타 학교들은 서술형 포함해서 23문제에서 24문제 사이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3점, 3점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한대고등학교는 그냥 시간 조절도 좀 배분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4점 후반, 5점 초반에 대한 문항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실수 한번 하게 되면 제 점수가 확 떨어져요. 그냥. 4개 틀리면 80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를 더 맞추는 싸움이 아니라 한 개를 덜 틀리는 싸움으로 가셔야 된다. 해서 그거 주의하시고요. 시간 배분은 하셔야 됩니다. 시간 배분 주의. 그러니까 정말 100점이나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아까 전에 그 객관식 킬러나 서술형 2번 같은 문제가 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 조절에 대한 그런 주의, 시간 조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랑 다르다 했어요. 중학교는 되게 문제들이 그냥 무난무난해요. 왜냐하면 중학교의 그 시험 출제 지침이 평균 60에 맞추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리고 절대평가다 보니까 되게 무난하게 점수를 애들 뭐 A를 엄청 많이 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중학교 때 그랬지만 보통 45분 수업 시간 동안 시험 한번 치려면 애들 30분 안에 끝내고 애들 다 자요. 아니면 검수 검사하죠. 검사하잖아요. 학생들 검사까지 다 했어 뭐 이러고 오는데 고등학교는 그게 안 될 겁니다. 검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딱 50분 땡 하면 끝나기 때문에 한 번 풀 때 제대로 푸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시간과 흐름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뭐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 모의고사처럼 뭐 준비력 있고 예비력 그런 거 없거든요. 와서 선생님 시험지 나눠주고 그때 시험지 나누는 시간 한 1, 2분 있고 시작하면 또 있고 그래서 나름 시간을 좀 잘 배분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20년께 2022년에 또 나오니까 한백고 기출도 이제 챙기면서 봐야죠.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이 된 게 이제 2018년 1학년부터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 기출이 지금 쌓인 게 2018, 2019, 2020, 2021, 23. 그러니까 2023년 올해 이제 칠 거니까 이제 5개년 정도가 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문제들은 한 번 더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는 모든 기출이 다 있고요. 해설까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다 한글로 치는 티가 나죠? 다 정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분석인데요. 어머님들 이제 보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사실 이 학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이런 전략만 세우고 좀 잘 다니셔도 뭐 공부를 하셔도 뭐 좋은 성적대는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이제 뭐 정규반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자면 커리큘럼은 이렇게 봐요. 3월, 4월에 중간고사, 파이널 중간고사, 시험 직전고사. 그다음에 5월달에 수학 하회 미리 선행하고 기말고사 대비해야 되고요. 6월달에 기말고사 대비 시험 직전 보강하고 7월, 8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는 수원하고 수고사 대비하고 이러는데 시험 기간에는 시험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상황을 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약간 동네 소수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시험 기간 아닐 때는 되게 뭐 선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방학 때 선행을 하시고요. 온전한 그 평주, 그러니까 방학이 아닌 때는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학생들 1, 2점 차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나는 좀 선행을 빨리 할래 이게 아니라 본인이 실수가 없게끔 계속 반복 학습을 해서 나는 도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버튼 하나 탁 누르면 자동으로 튀어나올 정도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시험을 쳐야 실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100점을 받을 수가 있지. 지금은 중학교 때 습관은 중학교 평소에 이제 공부 안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선행 쫙 하죠. 그러다가 시험 기간 임박하면 그때 한 2주, 3주 몰아서 공부 빡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고등학교 선행 쭉 하시는데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내용을 이제 까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벼락치기 한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중학교 때처럼 외웠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응용이 됩니다. 모의고사 문제처럼 응용이 되는데 그동안 꼬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중간고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기말고사에 집중하시고 방학이나 또는 이제 윈터스쿨 이럴 때만 좀 선행을 추천드려요. 그때 선행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조금 이제 우리 그냥 내신에 집중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업 특징은 이제 수요일, 토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정규 수업인데요. 수업 전에 일찍 오면 언제는 그냥 클리닝은 가능해요. 토요일은 제가 여기 3시부터 있기 때문에 다 비워놨거든요. 학생들 내신에 붙잡고 다 시키려고요. 그래서 주구장창 시키기 위해서 토요일은 3시부터 이제 10시까지인데 정규반 시간은 이제 7시부터 10시까지 원래 이제 선행 특강을 하려고 3시부터 6시를 비워놨는데 중간고사 전까지는 그냥 학생들이 정적으로 좀 시험 점수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선행 특강은 중간고사 끝난 이후에 진행을 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좀 중간고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정규 수업 시간은 이렇지만 시간 되는 학생은 계속 불러서 이제 공부를 시킬 겁니다. 내신에 올인할 수 있게. 교재는 시중 교재랑 자체 교재 활용하는데 여기 깊은 생각 교재도 되게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거랑 제 자체 교재 하고 아까 말했던 시중의 유형선은 참고를 하나 할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 부교재가 안 정해질 거라고 이제 학생들이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들이 참고할 만한 이제 유형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그 보고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함대국 기출이나 모의고사 문제들을 수록된 전체 교재 활용하고 뭐 주차별 워크북은 제공 결과를 보여드릴 겁니다. 부모님들한테 뭐 개인정보는 개인한테만 가기 때문에 유출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학생들의 좀 풀이를 스캔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내가 지금 수학을 잘 풀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 날은 이제 개별 클리닉을 진행할 텐데요. 그때는 이제 여기 학교 바로 앞이니까 시간 되는 대로 와가지고 모르는 개별 질문하고 그다음에 그 주차 테스트 보고 그다음에 집에 가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 1시간 정도 소요해도 되는데요. 본인이 질문할 게 많다 하면 계속 앉아있으면서 계속 풀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하루는 통으로 띄워놨고요. 그때 이제 조교랑 뭐 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제가 있으려고 합니다. 뭐 자랑인데요. 이거는 뭐 2년 연속 서울대 최고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울대 경영은 작년, 재작년 이어서 보냈습니다. 이거는 온전히 저한테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내신부터 해서 수능까지. 그 다음에 운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 이제 저한테 공부를 했던 학생이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좀 합격증을 보고 싶어. 그래서 제가 한백고 전담 선생님으로서 제가 왜 한백고에 집중하냐? 우리 백종원의 골목식당인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맛집의 요소. 괜히 제가 이게 여러 학교에 이렇게 받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한백고 딱 한백고만 옳게 해라. 요즘 드라마 보시나요? 옳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케를 하고 우리 한백구만 시험 범위도 한백구, 시험의 경향도 한백구, 한백구만 올케하는 그런 반으로서 이제 수업은 진행될 거고요. 개강전에는 이제 부모님들하고 사전 상담에서 학생의 선행도나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공부 이런 거 다 확인한 다음에 비록 수업 시간은 그냥 나가는데 학생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수업을 들으려고 이제 예약한 학생들도 한 번 돌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본 개념보다는 약간은 내신에 맞춘 개념 위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 강의가 아니라 내신 대비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고사 내신 대비 반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3월부터는. 첫 번째 이제 서술형을 너무 학생들이 잘 못해가지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연습장을 주고 서술형 이제 연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서술을 막 이렇게 풀이를 쓰게끔 연습을 시켜요. 이래야 이제 학생들이 좀 연습을 하고 숙달이 되면 문장을 구성하거나 수식을 내려갈 때 되게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시키고 그거 1일 수업 20개인데 과제가 매일 20개씩 나가요. 서술형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매일 서술형 20개 이렇게 연습하면은 서술형도 굉장히 매끈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은요, 그냥 연습장으로 뭐 옆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학생이랑 이렇게 아이패드랑 모니터 연결해서 띄워놓고 네가 푼 것도 보자 한 다음에 그냥 옆에서 제가 이렇게 풀어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별 클리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쌤한테 연습장 띵 풀고 가져가 이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푼 거랑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라 약간 이런 컨셉으로 클리닉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복선 영상은 이렇게 당연히 제공이 될 거고요. 밴드를 개설할 거예요. 한백고 전문 동상객생 밴드를 개설해서 그 매 수업 진도 현황이나 복순 영상도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제 이벤트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 뭐 필요 자료 이런 것도 올려드리고 이제 수행 평가나 그 다음에 학생 생활기록부 관리 같은 것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제 경영학과를 보내고 서울대를 보냈던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이제 매끈한 그 생활기록부, 눈에 확 들어오는 생활기록부를 쓸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근데 뭐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이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선생님이 뭐 쓰고 싶냐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우리 학생들이 시험 성적을 엄청 잘 받아서 선생님이 네가 쓰고 싶은 내용 대충이라도 적어 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서울대 이런 데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적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활기록부 관리나 수행평가 대비도 이제 철저하게 해주고 경시대회 같은 것도 저희가 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할 겁니다. 상장은 이제 한 학기마다 하나씩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정도 입상하고 나면 그때 이후로는 그냥 공부에 마무리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할 거고요. 뭐 집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톡으로 뭐 상담을 하거나 집답해도 돼요.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이렇게 풀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뭐 본인들이 이제 뭐 상담할 거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전화를 해도 언제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려면 이번에 이제 합격한 학생이 수시인데 전부 다 네, 수시 모집에 다 합격했고요. 당연히 학생이 내신 대비 잘했고 그런 결과로서 이렇게 뭐 서울대 그 다음에 여기 뭐 순천향 그다음 원광대, 원대 이렇게 다 합격한 걸 볼 수 있죠. 본인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나는 그 체계적으로 준비해주는 선생님의 노력도 되게 열심히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합격한 경상대 의대 학생 또 있고 이 학생도 수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작년 그 학생인데 여기는 3년 내내 저랑 내신을 했던 학생이에요. 서울에서 한영고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이제 서울대 경영 합격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그다음에 뭐 수능 수업을 제가 이제 딴 데서 하고 있잖아요. 수능 1등급 성적을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인정을 해줘요. 올해 수능 1등. 그다음에 여기는 또 조선대 의대 합격. 그다음에 여기 올해 수능 1등급.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민 학생이라고 해서 이 학생은 이번에 전체 1등급 받았고요. 연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2년 연속 서울대 경영 보냈다 했잖아요. 이 학생 작년 내내 저랑 공부한 학생인데요. 수능 공부했던 학생인데 결국 이번에 따끈따끈한데 이거 며칠 전에 2월 1일에 합격은 했지만 이때 합격 좀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민규 학생이고 이 학생 이번에 서울대 경영 합격해서 저는 서울대 경영 연속으로 2년 연속으로 보낸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경영이 이제 문과에서는 최고 탑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통 우리 학생이 이제 이공계로 간다면 의대를 노리고 이제 인문계로 가면 경영으로 가서
회계를 할 건지 아니면 로스쿨로 진학할 건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경영학과 가는 학생 대다수 로스쿨을 진학해요 학생들이. 뭐 또는 세무회계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뭐 트레이드 자리 모니터는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좀 나와서 이걸 동탄에서도 그 기적을 좀 실행해 보려고 해요. 당연히 올 1등급 여기 수학 1등급, 이게 수학 1등급 학생인데 이거 수학 1등급 받았다고 이제 인정한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이번에 고려대학교 그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현대자동차랑 연계가 돼가지고 그냥 바로 취업이 되는 학과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도 저랑 열심히 공부를 했던 학생. 이 수지상도 수지. 그런 다음에 이제 SNS로 문자는 발송 항상 해드려요. 뭐 학생들의 성적이나 뭐 지금 상태 이런 것을 간단하게 피드백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수학 수준이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지는 해드리고, 그리고 3월 4일 이 월요일날 토요일인데 제가 못하게 썼습니다. 토요일. 3월 4일 토요일부터 해서 개강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한백고 중간 대비반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온 이상 이제 한백고 학생들이랑 이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꼭 하고 말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끝으로 이제 하나 이야기를 드리자면 인디언 부족 이야기 아시죠? 요즘은 인디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인종차별성 말이라서 네이티브 어메리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네이티브 어메리칸 중에 호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매년 강수량이 되게 100mm 이하인 그 되게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이제 뭘 하겠습니까? 기우제를 진행했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신기하게 그 기우제가 많이 들어보셨어요? 에피소드예요? 기우제가 딱 끝나는 날 비가 100% 확률로 내려요. 그럼 그게 이제 무속신앙적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계속 지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지금 각자의 기우제를 지내고 있어요. 뭐 매일 유럽 관계 윈터스쿨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근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순간이 되게 많이 올 거예요. 와, 내가 가는 길이 그냥 맞을까 지금. 내가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보통 학생들 수학 1학년 때 잘 못하면 2학년 때 포기합니다. 네, 그리고 뭐 2학년 때도 2학년 때 조금 고비만 넘기면 그때는 지가 알아서 꾸역꾸역 하는데 1학년 때 너무 못하면은 2학년 때 그냥 내려놔요. 그래놓고 재수하러 온다니까요.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죠. 그저께 한 상담한 학생이에요. 지금 센스업부터 프로를 했어요. 학생한테. 인생이 다시 도돌이표 마냥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순간순간에 본인이 포기하고 싶겠지만요. 비는 반드시 내리죠. 믿고 되게 끈기 있게 뭐 공부를 하고 준비만 잘 한다면 본인이 반드시 그 달콤한 비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한가운데 제가 그 한백고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원고를 해주신 부모님들한테 그래도 하나의 혜택을 드려야 돼서 파격적으로 여기 설명해 오시는 어머님들이 등록을 하시게 되면요. 네, 따로 부사장님이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거는 이제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고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내용 다 영상으로 남겨놨으니까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저희 카페에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